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뇌가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될 때 그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몸도 그렇게 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구조라는 존재하는데 이렇게 막 부러뜨려 가지고 다 약 먹으면은 치료가 된다. 그럼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신이 목 같은 거를 부러뜨려 놓고 약 먹으면 낫는다. 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소화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뇌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신장과 간이 어떻게 생겼고 그 구조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되는데 안쪽으로 굽었잖아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막 팔을 꺾어 갖고 이렇게 움직여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딱 봐가지고 이렇게 딱 완전히 꺾어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그쵸? 숨을 이렇게 공기를 안 마셔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음식을 안 먹고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이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안 보고 모든 것을 영통한다. 좀 이상한 분위기 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있으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냥 귀를 딱 가로막고 아무것도 안 듣고 이렇게 사시고자 하는 이게 어떤 구조라는 세상에는 어떤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유들리가 있겠죠. 좀 뭐냐면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을 갖다 뒤로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죽잖아요. 죽는데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눈을 빼고 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코를 갖다 없애가지고 숨을 쉬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럼 모든 몸이 다 파괴되잖아요. 정신적인 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정신적인 것도 어떤 구조적인 것이 존재하는데 정신병이 왜 발생을 하는가라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시켜서 그러겠죠. 그런 것을 그리고 비정상으로 발달을 시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계통도 저도 연구를 좀 했는데 시분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된 열관자출 지적재성 정상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우리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고 합시다. 어둡게 슬프고 자살 충동 일어나고 그 어두움에 계속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어느새 나의 생각을 지배를 한다는 거죠. 뇌가 이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타격을 입어서 서서히 잠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행동을 서서히 하게 되고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마음의 온전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마음의 온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소성이 바로 마음의 온전인데요. 어느 쪽으로 발달을 시키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발달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간단히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웃기다, 무의식 이렇게 웃기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슬프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때? 내 마음인데. 그래서, 웃기다, 무식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면 의식이 발달을 하고요. 지나치게 또 신경을 안 쓰면 무의식이 발달해요. 시계수를 째깍째깍. 이제 한번 신경 써보세요. 미치지. 네. 지금 모든 사물을 이렇게 다 신경을 쓰다 보면 미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지나치게 신경 쓰면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신경을 우리가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럼 이게 신경 안 쓰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무의식이다. 신경 안 쓰는 것이 무의식이고 신경 쓰는 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무의식을 그럼 인위적으로 강화시킬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신경 쓰다가 안 쓰다, 신경 쓰다가 안 쓰다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됩니다.
이게 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 어떤 묘기 부리듯이 남들은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준다 해서 뭐 정신병이 생길 일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 한번 써볼까? 이렇게 안 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식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하듯이는 않아도 이렇게 그냥 무의식 1단계, 2단계에서 무의식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무의식이 강화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정신이 좀 편안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이렇게 곤두쓰면은 그래서 점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그쪽 부분에서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좀 정신계통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추를 그냥 씹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추 같은 거는 이제 그저도 이렇게 정신이 고갈될 때 대추를 그냥 씹어 듣거나 이렇게 살짝 끓여서 먹으면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생강 대추를 좀 넣고 좀 끓여 드시면 돼.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이것도 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화가 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대추 같은 거 조금 먹어주면 이렇게 정신이 좀 편안해지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째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대추하고 방앗깻잎을 두 가지를 섞어주면은 정신계통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 고갈이 됐다, 정신의 바닥이다, 그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제약회사든 어디든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뭐 식품과학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는 연구를 관련된 10건째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떤 위경련 같은 것이 장이 꼬이는 것 같은 이런 증상, 위경련이 위경련이 일어날 때 원래 그 대파하고 대추는 상극이어서 끓여 먹으면 안 되지만 먹고 이렇게 하면 몸에 힘 하나도 없습니다. 대추하고 생강은 이제 그다음에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다시 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빠진다든지 힘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도 어디서 유경련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파하고 그다음에 대추를 끓여서 먼저 먹고 그다음에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몸을 회복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에 너무 이렇게 정신계통에 있어서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정신이 고갈될 때가 있어. 이렇게 해서 신경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바닥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추 자체만 먹어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추하고 방앗깻잎을 가루를 내 갖고 좀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대추 같은 거는. 그래서 대추 방앗깻잎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근데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온전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웃기다라고 하자. 모든 사물을 볼 때 웃기다 또는 재밌다, 웃기다, 무의식 이렇게 티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무의식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온전의 방법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기다, 무의식 이렇게 하면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그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았어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어느 쪽으로 발달시키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정상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계속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건데 받아들이면 악한 것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보통 악한 것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정신병의 근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이라고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고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저는 도박이나 유흥, 쾌락, 이렇게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섹스가 보면 이게 좀 호기심도 생기고 또 섹스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쪽으로 너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이제 마약까지도 가고 또 이상한 걸 또 약물을 드시고 점점점 약간 뭐랄까 이게 변태적이 돼간다 그래. 그런 성도착적인 증세를 보이게 되고, 그다음 점점 약물에 의존하게 되더라. 쟤들의 정신이 파괴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 좀 많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박과 유혹, 쾌락 또는 지나친 섹스 또는 어떤 성적인 어떤 탐닉 이런 걸 했을 때 이쪽에 뇌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성도착 증세를 갖고 미치는 이런 이렇게 정신병의 원인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렇죠. 모든 악을 강화시킬 때 우리가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것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정신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악을 강화시키는 악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이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악마, 천사, 이런 하나님에게 그렇죠. 하나님 기독교 믿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똑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박과 유흥 그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일부러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포 그렇죠. 특정 어떤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죠. 작업을 해갖고 그 집안을 이제 말아먹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 말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가르쳐갖고 파괴를 하는 경우가 마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유흥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이제 모든 조폭이라 다 그렇진 않겠죠. 나쁜 조폭이 좀 유흥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더 많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이제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집안 자체를 공략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집안 자체를 공략해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재산도 흡수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구나.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진 차단 스팸합니다. 일체 뭐 조폭이든 뭐든 위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 범죄를 쉽게 한다. 도박, 유흥, 쾌락, 섹스 이렇게 지나치게 한다. 수진 차단시켜 버립니다. 수진 차단시켜 버리고 스팸 처리. 약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존재하고 비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추구를 해서 아무래도 신앙의 영향이 있겠죠.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추구를 하면 그 안에서 정상적인 행복이 있고 위험한 대인관계 이렇게 오온춘이다 유홍철이다 강호진 지존파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위험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축복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위험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추진차나 스팸을 버리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인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저는 일체 룸사롱도 안 가고 이렇게 술 같은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약간 운동도 하고 몸에 있어서 약간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술이라는 게 이렇게 신장과 간 이렇게 뇌까지도 영향을 줘서 뇌를 파괴한다든지 간을 신장을 파괴한다든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몸이 많은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술이나 담배 일체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약 같은 종류를 정상적인 것을 파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인관계도 그런 게 있고요.
다가 어떤 습성, 도박과 유혹, 쾌락. 나도 30대 때는 성적이 타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기가 그 어떤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고,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 나오고, 가지 심으면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귤을 심으면 귤 나고, 그렇게 해서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난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악한 것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을수록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집어넣을수록 또 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다예요. 인터넷에서도 어떤 악한 정보라는 게 좀, 그것이 많은 숫자가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래서 나의 정신병 방어를 위해서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성격, 슬픈 성격보다는 내가 밝은 성격이 돼야 되겠다. 개그도 일부러 치고 웃기다 무식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숫자를 한 70억 번 정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삶에 있겠어 정신적인 만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인데 뭐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운영하든 말든 뭐 남이 상관할 건 아니잖아요. 범죄도 아니고. 그래서 뭐 딱히 뭐 정신병도 아니고 말씀이죠. 내 마음을 운영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운영하는 법, 내 마음을 이렇게 운전하는 법. 이 사람들에게 모를 때 육체적인 것도 정상적인 것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튼튼하게 하려고 하듯이 정신정도 정상적인 것 또는 밝은 것을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하자 이 뜻이죠. 그래서 정신병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도박과 이용, 쾌락, 섹스에 저주분들이 오히려 정신병이 많이 마약이라든지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탐닉을 하고 성적인 도착 증세에서 그래서 약간 정신병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사람을 비정상적인 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신앙적인 것이 좀 신앙이 좀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웃기다 무의식으로 가자. 저는 웃기다 무식 재미 그다음에 개그를 추고 개그 같은 것도 한마디 쳐주고 개그적인 생각을 좀 해요 마음속으로도.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마음을 여유 있게 하는 마음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신의 마음의 운영의 방법, 운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병을 한번 극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숫자가 악한 친구를 만나다 악한 생각을 한다. 그걸 이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 이렇게 저기 선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천사가 삭삭 속삭인다. 악마가 속삭. 악한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부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열어진다는 거. 뇌의 가소성을 따라서 그쪽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물건을 선택을 하면 이 물건이 세계가 열리고 이 물건에서 이 물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악을 선택하면 악한 쪽의 세계가 열리고 선을 선택하면 선한 쪽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정상적인 것을 쪽으로 한번 끝까지 발달을 시켜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악한 거, 도박, 유흥, 쾌락, 섹스,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면 좋은데요. 자식들에게나. 우리가 과거에도 저도 성적 30대는 성적인 타락한 적이 있어서 크게 뭐 엄청난 쾌락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비한 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전혀 그쪽 세계를 이렇게 어떤 그렇죠. 아예 기웃기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아예 그냥 저는 이제 지옥 갈까봐 신앙적인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계속 지옥 가고 천국 안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제 인생이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원법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운영할 때 그럼 난 정상적인 쪽으로 강화시켜보고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켜보자. 이쪽으로 해서 70억 번 정도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악한 쪽을 강화시키면 사람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극악한 사람이 되거나 자신도 모르고 이제 그걸 강화시키는데요. 그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엔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7천억 년 넘어도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지옥에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세상 사는데 남한테 악하게 살면은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고 또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뭐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지는 알겠지만 그쪽이 바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똑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밝은 면과 정상적인 면을 정신적인 면에서도 극대화시켜서 정상적인 쪽으로 발달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구조라는 게 있고 정신적인 구조라는 게 정상적인 쪽으로 발달을 시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체험한다는 거죠. 악을 선택하면 악한 세계가 열리고 선한 세계가 열린다. 선을 선택하면 이 생각은 정상적인 쪽을 선택하면 정상적인 세계가 열리고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다면 비정상 세계가 열린다. 비정상적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열리게 되면 회를 안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이거 독약을 마셨는데 안 죽기를 바라는 사람 또는 용치와 강호선 응원주의다 주련받아 그러면 사람을 쉽게 해친다 그러면 그런 사람 나도 해침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63 빌딩에 떨어져도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마포대교에 이렇게 자동차를 들이받아서 막물로 뛰어내려도 자기는 안전하기를 바란다. 덤프트역에 뛰어들어서 받아버려도 자기는 되게 아무 육체로 받아들여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상이에요. 나는 숨을 안 마셔도 또 공기를 안 들여 마셔도 구조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마셔도 살 수 있어. 몇 분이나 버티겠어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그냥 보면 되네. 눈 빼갖고 이렇게 나는 모든 산부를 이렇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눈 있으면 그냥 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귀 있으면 굳이 귀를 갖다 기능을 없애갖고 안 듣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귀 있으면 그냥 들으면 되지. 구조라는 게 존재하지. 눈, 코, 입, 구조라는 게. 이 이빨로 나는 이빨로 입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손으로 씹어 먹으려고. 이게 정상이 아닌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이 사물에는 존재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도로 우리가 다양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방법상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먹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씹어야 물론 이게 정맥 주사라는 것도 있지만 삶의 즐거움이 없겠죠. 아픈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얼마나 살겠어요, 그 사람. 그다음에 눈을 보려고 그러면 눈을 떠야 되는 눈 감고 이렇게 보려고 하신 분이 이상한 거. 숨을 쉬려면 코나 입으로 숨을 쉬려야 돼. 그럼 이거를 찌종을 일단은 콕콕 걸어 먹어 놓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완전히 막히게 해놓고 다른 쪽으로 숨을 쉬려고. 피부 호흡이라는 것도 있긴 해. 근데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세상에는 어떤 모든 것은 우리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의 구조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에 따라서 가장 올바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장 올바르게 이것을 작동하도록 우리가 그럼 기계라는 것도 작동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이게 전구처럼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누르면 될 텐데요. 누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거 이렇게 나는 얘기로 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할 거야. 미친 사람 아닌가요? 네, 미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구조라는 게 있으면 건전지를 놓고 나서 이렇게 딱 켜야 되는데 이거를 건전지 안 넣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전기 연결해서 하면 되겠는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건전지 놓고 그냥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하겠다고 참 이상한 분이 계시다고 해요. 세상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웃기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세상 모든 만물에는 구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도 떡불이 있다 그러면 뚜껑을 열면 그냥 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구조라는 게 있어 열면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이것을 물론 이렇게 파괴를 해갖고 꺼집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바보 좀 이상한 분 아니신가요? 근데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산물에는
이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면 되지.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몸 사용법, 우리 육지 정신 사용법, 이 사용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 따라 하면 되지. 왜 그걸 고집을 부리냐는 거죠. 웃긴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과 또는 뭘 이성적인, 좀 약간 짐승적인 사람이라 그러나 좀 이해가 안 갔을 때 약간 그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존재해.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하다 정신이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서 왜 저걸 저렇게 고집을 피우지? 그래서 저는 차단시켜 버리는 상시효롭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또는 그 사람이 이제 범죄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수신 차단시키면 대인 관계를 안 갖습니다. 그 사람 아니더라도 뭐 대인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거기에 요한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렇다. 과학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에 따라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마음의 운영법.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다하는 날짜까지 정상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주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 뇌의 가소성의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데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한 편은 못했답니다. 못했는데 아이디어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디어 뇌로 바뀌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도박과 유흥 쾌락의 뇌를 발달시킵니다.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예, 또 그런 걸 버리자는 거죠. 버리고 그것이 정신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발달. 아이디어 내다. 이게 생산적인 쪽으로 그 머리를 발달시켜주는 거야. 이게 마음의 운전을. 그래서 아이디어 내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남들이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 제품을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내가 발달을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과를 나와서 이과 뭐 기술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구글 같은 거 쳐가지고 5분, 10분 뭐 많이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5분, 10분 이렇게 꾸준히 1년, 2년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의학도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의학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의학 용어도 잘 몰라요. 의학 용어도 모르고 경제도 제가 그렇게 배웠고요. 경제 용어도 잘 몰라요. 금융 용어도. 근데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학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저 혼자서 저한테만 치료합니다. 다른 사람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그래서 제 어떤 의학 기술을 가지고 미국 뭐 어떤 식품의학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또는 한국의 뭐 식약처 또는 일본의 식약처 비슷한 이런데 식품이나 약제가 개발한 이런 그 식품이나 이렇게 약초를 개발한 치료법을 등록하지 마시기를 방송국에서 특히 제 그 기술을 많이 따라 하시는데 제가 왠지 찜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는데요. 서울시 인천시 그 어떤 지자체들의 그 다음부터 YTN에 제 기술이 써져 나와요. 지금 뭐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그걸 못대로 YTN에 보도가 나더니 그다음에 거기서 서울시에서 뭐들 하시고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 연료전지에다가 여러 분할해 갖고 격벽 처리를 하고 따라서 언오프식으로 좀 전기 충전도 빠르죠.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얼마의 전기가 갖다 쓸지를 이제 결정하고 또 냉난방 하지 않아 했더니 그걸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향하는 움직이는 이런 방법 또는 변속기 없는 기술.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혁유 방식이든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 때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변속기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배 선박에서 그러고 또는 거기다가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또는 수소산소도 돼요. 그것을 산소를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산소를 적어도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연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면도 저감되고 안 일어난다. 이 기술은 이제 그럼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시키셔야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브라운가스를 또는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폭약이나 장약에도 이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섞어주거나 단독으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단독으로도 쓸 수 있다. 이 기술을 그럼 이제 이렇게 파워 있는 초고속 비행체가 이제 앞으로 나오거나 폭약 자체가 위력이 틀려집니다. 그 가루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루 이제 폭약이나 장약으로 들어갈 때는 가루 대중수로 들어가 자탄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자탄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런 거 들어가고 기폭조로서 일반 폭탄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력이 강한 폭탄이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 내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시면 한 3, 4개월 해보세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든. 사물은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그쪽의 마음을, 운전을, 방향을 바꾸면 그쪽 내가 발달하더라. 패션 쪽을 강화시키고 싶다는 패션 그 공부를 이렇게 그림 책을 보거나 책 없으면 그냥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계속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만든 어떤 상품을 그것을 옥션 들어가거나 많은 상품들 있죠. 옷 같은 거나 가방 같은 거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러면 뇌에 이제 축적이 되면 관련된 좀 공부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 아이디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머리 들은 게 있어야죠. 네, 저도 이제 구글 통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내로 바뀌는 방법. 그래서 3, 4개월, 1년 이렇게 꾸준히 하시라고. 그럼 머리에 들은 게 없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구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저도 많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TV 보다가 또 심심하면 구글 또 해서 학습을 좀 하고 이렇게 TV 보다가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렇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을 볼 때마다 계속 아이디어가 한 장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쪽으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발전을 시키시고 대인관계를 악한 대인관계를 차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악한 대인관계로 인해서 자신 인생이 망가뜨려져 그 사람이 일부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자 도박과 유흥, 쾌락, 섹스를 가르치고 또는 어떤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좋은 사람을 아무래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도 다투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인관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내가 어떻게 선하게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하면 90%는 이렇게 답에 대답을 돌아오게 또 이렇게 선하게 동일하게 되죠. 피드백이 되는데 10%의 개인한 인간들이 있더라. 또는 5%의 아주 개인한 인간.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좀 존재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차단시키세요. 수신 사단, 스팸.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유영철, 강호선, 이런 지존파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해를 안 당하겠어요? 해를 안 당하는 게 이상하죠. 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 가까이 있다가 불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독약 마시면 해를 당한다.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불 가까이 하면 불 대탄이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범죄 가까이 하는 사람,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언젠가는 후회한다라는 거죠. 위험을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자신도 대인관계는 절대적인 대인관계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족이나 친척이나 해쳐서는 안 되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이 어떨지라도 이왕이면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돈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서로 또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럼 가족 왜 아무래도 가족이 완전하지는 않겠죠. 이제 크다 보면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형제들도 크다 보면 서로 뭐 다투고 유산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극악하게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서로 잔잔하게 도움을 큰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잔잔하게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주변에 있는 거 다 원수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생존할 길이 없는데요. 주변의 사람을 다 이용한다. 주변의 사람을 다 원수로 내가 고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0%의 사람은 통하더라. 선하게 친절하게 할 때 가족한테도 선하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족 그거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치면 뭐 누가 그래서 그 사람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 완전한 사람, 가족 가운데도 다툰다. 그렇다 해서 극단적인 대인관계는 갖지 말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나 또는 정신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발달을 시켜주자. 아이디어 내가 됐든 뭐가 됐든 대인관계에서도 비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차단시키자.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가지자. 정상적인 대인관계 생각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 천사의 탈을 쓴 천사의 탈을 쓴 속이기 위한 그럴 듯한 황된 말을 이렇게 하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막 투자 사기 이런 본인 사기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생각으로 이러냐라는 생각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수신차단 스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화를 당한다는 거죠. 사기 잘 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상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뭐 가벼운 선물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을 이렇게 지나치게 또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신 차단 스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좀 은행 가서 빌리면 될 텐데 왜 저러지? 라는 거. 아니 그냥 없으면 없는 그냥 살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자기 소득 속에서 소득을 넘어서서 도박, 유흥, 쾌락 하시려고 분들 그렇죠. 섹스에 많이 빠져있거나 방탕하신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게 자신까지 잘못돼요.